지난달 원주 기업도시 저류지에서 다량의 침전물이 하천으로 유출됐지만 사후 조치가 허술하게 이뤄져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의 보훈요양원 건립공사가 시작됐는데 완공되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소방차 길터주기에 대한 시민의식 부족과 소방당국의 느슨한 단속 탓에 소방차 진로 방해 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동해안 최대 연어 회기 하천인 양양 남대천에 수백만 마리의 어린 연어가 방류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지난달 원주 기업도시에서 저류지를 정비하다 다량의 침전물이 하천으로 유출됐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후 허술한 사후 조치로 또다시 침전물이 흘러서 하천 오염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기업도시를 관통해 남한강으로 흐르는 원주 가곡천입니다.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하천이 온통 잿빛 흙탕물로 가득합니다. 물에 거품과 부유물이 떠 있고 곳곳에 죽은 물고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한 달 전 저류지물을 한꺼번에 빼려다 슬러지가 함께 쓸려 내려왔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번에 요거 막아놨을 땐 샘물같이 졸졸졸졸 그 밑으로 해가지고 빠져나갔어요. 걸러져서 나갔는데 오늘 보니까 확 터가지고 그냥 막 내려가더라고. 문제의 원인은 기업도시 조성 과정에서 수년 동안 사용한 저류지. 정비 사업에 앞서 볼을 철거하면서 물과 함께 침전물이 하천으로 유출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엉망입니다. 저류지에 담겨져 있던 슬러지가 하천으로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보가 이처럼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슬러지를 걸러내기 위해 자갈로 볼을 만들었지만 물살을 이기지 못해 번번이 터졌고 침전물의 입자가 작다 보니 오탁 방지망도 별 효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가대 수관도 놓고 지금 필터 치고 부설도 하고 조치는 다 한 상태입니다. 두달 때문에 쓸려 나간 거죠. 원주시는 저류지 침전물을 채취해 정확한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구잡이식 정비 사업으로 슬러지가 유출된 것도 모자라 사후 조치까지 허술해 하천 오염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소방차가 현장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하지만 소방차 길터주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여전히 부족하고 단속도 느슨해서 진로 방해 행위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소양 119 안전센터 앞입니다.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준비가 한창인데요. 제가 직접 소방차에 타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자 차량들이 하나둘씩 비켜섭니다. 그러나 좁은 골목길 입구에 들어서자 양쪽에 세워진 차량이 소방차의 앞길을 막아섭니다. 운전자가 부랴부랴 차를 빼고서야 다시 출발. 골목을 올라서자 또 다른 주차 차량에 소방차가 옴짝달싹도 못합니다. 그럼 차 이동하실 분이 없나요? 저희가 지금 긴급하게 여기 지나가야 되는데. 지난해 6월부터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거나 출동에 지장을 주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런 사항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또는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뭐 큰 변화는 없고 그 소방차 출동에 그 큰 개선은 현재 없는 것으로. 소방 당국의 느슨한 단속도 문제입니다. 법 개정 이후 강원도에서 소방차 진로 방해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15년에는 164대에 달했지만 2017년에는 6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단속 실적이 아예 없습니다. 그 사이 강원도 소방차의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은 지난 2015년 52%에서 지난해 37%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강력한 단속도 병행해야 소방 차량 진로 방해 행위가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건립되는 보훈요양원이 내년 9월 개원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혁신도시를 비롯한 지역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역할이 기대됩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에서 7번째로 건립되는 원주 보훈요양원이 첫 삽을 뜨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혁신도시 내 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366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요양실을 비롯해 생활공간 개념으로 설계된 물리치료실, 심리치료실 등 각종 치료시설이 들어섭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고령화에 따라 의료, 요양시설 확충과 찾아가는 보훈, 재가복지 서비스 등 보훈복지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200명이 생활할 수 있고 평일 낮 시간에 어르신들을 돌봐주는 보호 프로그램도 따로 운영됩니다. 이미 수도권 보훈요양원 2곳에 1,300여 명이 대기하고 있지만 10%는 지역 보훈 대상자를 우선 입소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요양원이 건립되면 300여 명의 고용 효과와 274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혁신도시에 있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을 맡게 됩니다. 최대 20인이 생활하는 가정형 유닛케어를 최초로 도입해서 입소자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한편 도내 보훈 대상자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보훈병원 건립은 경제성 등의 이유로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동해안 최대 연어 회기 하천인 양양 남대천에 수백만 마리의 어린 연어가 방류됐습니다. 연어들은 북태평양까지 거슬러 올라갔다가 3, 4년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양양 남대천 물가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어린 연어를 놓아줍니다. 연어는 물살을 따라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지난해 가을 어미 연어로부터 채취된 알에서 부화해 5cm까지 자랐습니다. 이번에 방류된 어린 연어들은 북태평양까지 거슬러 올라간 뒤 3, 4년 뒤에는 다시 이곳에 돌아옵니다. 오늘 보았던 연어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내수면 생명자원센터에서 자란 연어들은 수로를 따라 직접 남대천으로 떠납니다. 연어들의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는 자연 산란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1년부터는 이제 조성할 계획이 있는데 이게 조성이 된다고 하면 회기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달 말까지 강릉 영곡천과 고성 명파천 등 동해안 주요 하천에는 모두 220만 마리의 연어가 추가로 방류됩니다. MBC 뉴스 홍병철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을 전담할 올림픽 기념재단이 이번 주에 공식적으로 출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는 오는 22일 전에 재단을 출범시켜 잉여금과 관련 업무를 인수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재단 이사진은 15명 이내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개최시군, IOC 위원, 체육회 인사 등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올림픽 재단은 조직위원회가 사용했던 평창 사무소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영유아 보육과 가정 양육 지원 역할을 할 원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내에 들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비 등 사업비 62억 원을 투입해 2,15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영유아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실과 장난감 도서관 등을 갖추게 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